자, 이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관광 사업, 그러니까 여행업에 관련된 관광 사업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종류를 시작할 거예요. 저번 주랜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그 뭐죠? 국제적인 여행업에 관련된 국제적인 기구와 대한민국의 기구 그리고 이제 협회 이런 걸 다 전부 다 살펴봤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여행업에 관련된 관광 사업의 종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이제 종류가 아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카타가 이거를 담당을 하고 있다. 여기인데 여기 파워가 되게 세다. 기껏해야 아직 1000개도 안 된다. 1000개 정도만이 이 여행업 협회 일반 여행업 협회 가입돼 있고 국외나 국내는 별 희마리가 없다 정도. 그렇지만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정도 알고 계시고 이제 호텔업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있구나. 콘도미니엄하고 이거 묘하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법을 보게 되면 호텔업이 두 종류로 크게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휴양 콘도미니엄과 호텔업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서는 뭐 뻔하게 뭐 관광 이용 시설업, 휴양업 좋은 야영자, 유람선, 공연자,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 이것도 다 관광 사업의 하나의 종류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회의업, 요게 이제 마이스의 의미예요. 마이스 산업 회의, 국제회의 요거는 이제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계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게 되는데 마이스 산업은 이제 미팅, 기업 회의, 다음에 인센티브 트로, 다음에 포상휴가죠. 다음에 컨벤션에서 국제회의 복합 이벤트 등 이그지비션 이벤트, 전시회 이벤트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스 산업이 여기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죠 정부에서. 그 다음에서 이제 카지노, 카지노도 관광 사업의 한 종류이다. 일반 종합유원, 일반 유원, 기타 유업 이런 시설들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편의시설업에 있어요. 편의시설, 음식점, 유흥업, 그런 식당업, 그다음에 사진도 관광업, 여객터미널도 펜션, 그다음에 한옥 체험이라든가 도시 빈민 이러한 것들이 다 전문 관광 편의시설업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색다른 건 이제 쇼핑이에요. 쇼핑도 마찬가지로 관광 사업의 한 종류로서 있습니다. 쇼핑 되게 중요합니다. 쇼핑이 꼭 나쁘다 그래야 되나? 그런 표현도 좀 적절치 않지만은 그 관광 기념품을 갖다 제작하는 개념이 쇼핑도 상당히 하여튼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갔을 때 기념으로서 무언가를 사갖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의 인증샷도 남기게 되면서 난 여기 왔다 갔다라는 것도 좀 남기고 싶고 그렇게 돼서 그런 토상품 같은 것도 장려하고 있다. 자, 여행의 사유연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보는 것도 중요하죠.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다음에 쇼핑도 중요한 거예요. 쇼핑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이죠. 체험도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뭐 각자들 목적에 따라 틀리면 각자 목적에 따라 여행 상품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쇼핑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에서 익스피리언스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러 가는 사람, 먹으러 가는 사람들 많은 먹방 투어는 뭐 먹으러 가는 거고 쇼핑하러 가는 쇼퍼들이 가는 거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크리스마스 때 홍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쇼핑하러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그래도 관광 산업이 국제 산업의 수많은 국가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다 전부 다 뭐에 많이 매달린다? 쇼핑에. 쇼핑을 상당히 신경 씁니다. 대한민국은 기껏해야 20-30%밖에 차지 못하지만 싱가포르, 홍콩 같은 50-60%반 이상의 쇼핑 수입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쇼핑을 장려를 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행 소비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행 소비. 여행자가 도착을 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활동은 숙박, 식사, 쇼핑, 관광이 됩니다. 자는 거, 먹는 거, 쇼핑하는 거, 체험하면서 보는 거죠. 그럴 때 숙박업, 음식업, 토산품 판매, 관광시설업들이 다 돈을 벌겠죠. 식사는 음식업이, 쇼핑은 토산품, 관광은 관광시설업이 됐다. 여기엔 관련된 사업자가 농협업, 도소매업, 것은 다 전부 다 관련이 다 돼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수가 증대되고 매출이 올라가니까 세수는 증대되고 고용도 당연히 고용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도 증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한 명이 와가지고는 엄청나게 뿌려대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객 한 명이 와가지고 모든 곳에서 매출을 일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쇼핑이 차지하는 위치도 결코 작은 위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세품 듀티 프리 샵입니다. 보세구역이라고 있죠. 보세구역은 어디예요? 이 보세구역은 재밌는 게 국가가 없어요. 국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세금이 없다. 그러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추천합니다. 나갈 때 한국을 출국할 때 담배,
화장품, 이런 것들은 선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는 많이 저기들 사시라고. 왜냐면 세금 때문에 되게 비싸죠. 담배가 한 보루에 시중에서 45,000원이에요. 대략 45,000원에서 한 47,000원에서 거의 5만 원 사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담배 한 보루에. 그렇지만 면세점에서는 27,000원 정도예요. 가격이 뚝 떨어지죠. 거의 반값 가까이. 그러니까 세금이 뚝뚝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저기 그래서 이런 거 사가지고 선물로 쓰십시오. 는 세금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특허성 사서 맨날 싸우죠. 그래서 롯데, 그 제일 큰 게 신세계, 여기 동아면세점, 다음에 관광공사에서 저기를 하고 있어요. 요런 그한선 4-5개가 상당히 싸우게 되죠. 그래서 여행사들한테 많이 이제 세일을 다닙니다. 여튼 이런 듀티프리 샵이 있구나. DFS입니다. 이것도 관광 산업이 중 하나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되고요. 다음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그 인솔자가 됐든 뭐가 됐든 좀 하나 알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면세점이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사전 면세점이 있고 사후 면세점이 있습니다. 사전 면세점이 있고 사후 면세점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 자, 여러분들 면세점의 위치가 어디있죠? 공항에 있죠. 공항에 있는 것도 있고 시내에는요. 시내에도 면세점이 있죠. 그쵸? 그 차이예요. 공항은 사전 면세, 시내는 사후 면세입니다.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응? 시내에서 판매되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거는 세금이 붙어요. 보세구역이 아니잖아. 거긴 국가잖아요. 아까 제가 보세구역은 국가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사후 면세 제도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건을 못 받아 사기는 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시내에 있는 롯데 면세점, 시내에 있는 동아 면세점, 시내에 있는 신세계 면세점을 갑니다. 물건을 딱 돈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은 다 냈는데 결제까지 끝났는데 물건은 안 준다. 물건 어디서 준다요? 공항에서 줘요. 공항에서 물건을 공항에서 준다. 그러나 사전 면세제도는 미리 세금을 다 뗐어요. 떼어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을 떼었거든. 그러니까 공항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될 수가 있는데 시내에서는 아직 세금이 안 띈 상태야. 근데 세금이 띈 상태로 결제는 해요. 결제는. 그러니까 물건을 못 줘. 주면은 이제 불법이 돼요. 그래서 공항에 가서 받는 거야 대신. 공항에서 받아야 면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왜 공항에서 바쁠 것 같으니까 미리 면세점에 가가지고 시내 면세점, 이게 사후 면세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세금을 면제받고 저기 가서 공항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공항에서 사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공항 가서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물건이 대부분이 보게 되면 시내에 있는 면세점이 물건이 좀 더 많아요. 아기자기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경우가 일반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면세점, 공항 면세점은 이건 사전 면세점이에요. 항공기 내에서도 면세점이 있어요. 항공기 파는 것도 면세점입니다. 참고로 비행기 내에서 기내 면세점이 제일 좀 저렴한 편이에요. 왜 비행기가 가장 저렴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임대료가 안 나간다. 비행기 안에서 파는 물건들은 임대료라는 게 없잖아. 그쵸? 그렇잖아. 대한항공이라도 파는 그 면세점들은 임대료가 없다. 그 다음에 파는 승무원이 누구야? 승무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또 인건비도 특별히 나가는 게 없어요. 따로 나가는 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좀 더 싸다. 좀 싼데 대신 한 기내 면세점의 가장 단점보다 물건이 많지 않다. 비행기니까 물건을 많이 실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거 인기 있는 거 몇 가지만 파는 거죠. 다음에 페리 면세점. 기내 면세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하다. 배에서 면세점이 있어요. 이건 특징이 뭐다? 나라와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데만 된다. 기내 면세점도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에만 돼요. 국내선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제주도는 특별자들이 예외로 빼놨기 때문에 제주도 왔다 갔다 할 때는 가능하지만 아니. 제주도 왔다 갈 때도 기내 면세점은 없어요. 없는 이유는 시간도 없고 그거는 국가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주 공항에만 있는 거죠. 그거는 특별자치구로 해서 우리가 허용을 해줬던 거죠. 쇼핑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주도 갈 때 가끔 저 담배를 꼬박꼬박 사와요. 그다음에 페리 면세점, 또 마찬가지. 그다음에 기타 면세점, 이게 사후 면세점들이 이건 대부분 사후 면세점들이 많다. 그다음에 국경 면세점은 사후 면세점이고 사전 면세점이에요. 국경 면세점은 육지로 국경이 돼 있는 경우에 많이 돼. 특히 유럽이 그래요. 프랑스에서 스위스 넘어갈 때, 스위스에서 이태리 넘어갈 때, 이태리에서
프랑스 넘어갈 때 혹은 스위스에서 독일 넘어갈 때 그럴 때 국경에 넘어가다 보면 거기 면세점들이 크진 않지만 좀 작게 한 어디는 크게 해주는 데도 있어요.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 넘어갈 때는 면세점이 되게 또 큰 것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좀 작다. 그런 면세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인기는 많아요. 오늘도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수업 분량이 좀 작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았죠? 그렇게 수업 들으신 걸로 하시고 자 그래서 대신에 이제 출석과제는 내셔야지 출석 체크가 되니까 꼭 체크하셔서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면세점이 있다 그랬는데 면세점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사전 면세점이라는 게 있고 사후 면세점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차이를 서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음에 용어를 설명하는 거죠. 아이아따, 아이아따의 의미, 아이아따의 의미를 서술해주고 풀어서도 써야 돼요. 얘가 이제 인터내셔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 다 풀어서 쓰시고 걔네가 하는 업무를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처음 수업 시작하자마자 얘기했던 UNWTO UNWTO의 의미와 이 UNWTO 기구가 있는 곳이 있다 그랬죠? 본사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서술해서 작성해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타 여러분들이 여행업에 종사하면 꼭 알아야 되는 기구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세 개 있는 거 그 의미를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행업에 종사를 하려면 아니 관광 산업에 종사를 하게 된다면 꼭 아셔야 되는 거. 이건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카타의 의미를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서서 코리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거 작성을 해가지고 제 이메일 주소 다시 한번 써드리지만은 우리 제 이메일 주소 터치투어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언제까지 밤 12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하루도 수업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세요.